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가원이란.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또는 주어진 인생이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과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또한 개인 각자의 삶과 인류 전체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껏 인류의 수많은 스승들이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무던히도 애써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우둔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의 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일까요? 아나스타시아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옛 인류의 스승들처럼 알려주면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가원입니다. 가원은 쉽게 말해 우리에겐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나고 자란 고향과 거기에 생지의 개념을 더하면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생지란 존재의 모든 차원이 한 곳에 모인 점과 같은 곳으로 이곳에 사랑의 공간을 짓는다면 우주의 최상의 것 모두가 생지와 소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을 통해 우리는 삼라만상을 느낄 수 있으며 이제까지 없었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요. 사람에게만이 존재의 다차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육의 차원을 넘어 생각이나 영혼 등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스타시아가 언급한 존재의 세 차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이유는 뭔데? 라는 블라지미르의 질문에 아나스타시아는 과학과 기술 세상이 방해를 해서 그래. 태어날 아이한테 주요한 세 가지 점이 모여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막아. 과학과 기술은 하늘의 지혜를 잇고 있는 실을 끊어놓지 못해서 안달이지. 그 실은 결국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단절되고 말아. 사람은 나중에 이 관계를 찾으러 온 세상을 고통스레 헤매지만 결국은 못 찾아. 주 3점? 지혜를 잇는 실?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데? 블라지미르, 사람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많은 것이 형성돼. 때문에 사람 훈육은 우주의 모든 창조물과 다 있어야 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며 활용한 것들과 다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의 아들도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자기가 창조하는 것의 주 3점, 즉 존재의 세 차원을 제공해야 해. 사람의 출생에 있어서 제1점은 부모의 생각이야. 성경에서도 이를 얘기하고 코란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태초에 생각이 계셨느니라. 부모된 사람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라고 해. 자기 자식을 언제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자식에게 무엇을 예비했는지,
자기의 지음을 위해 어떤 세상을 준비해 놓았는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이 앞으로 지을 작을 생각하며 훌륭하고도 살아있는 집을 짓고 있어. 이곳에서 자기의 아들 혹은 딸이 행복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의 보석 같은 자식이 처음 듣게 될 소리가 엄마의 숨소리, 새의 지저김, 하느님의 조물들이 내는 소리라 상상하고 있지. 먼 길 후 지친 아이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부모가 지은 이 동산에 와서 잣나무 그늘에 앉는 걸 상상하는 거야.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생각하며 손수 생지에 심은 나무 그늘에서 쉬는 자녀를 생각해봐. 부모가 될 사람이 자기 가문에 나무를 심으면 그곳이 첫 번째 점이야. 그 점이 별들에게 호소하여 부모의 지음에 도움을 줘. 그 점이 있어야 해. 중요해. 그건 무엇보다도 하느님 속에 내재해. 그 점은 당신이 하느님, 위대한 창조자를 닮은 존재를 창조할 것이라는 확증이야. 그분께서는 자기의 아들과 자신의 딸의 사려에 기뻐하실 거야. 모두의 시초는 생각이니라. 이걸 믿어, 블라지미르. 우주의 모든 에너지 흐름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생각이 합이라는 곳에, 둘이 멋진 창조를 생각하는 곳에 나타날 거야. 두 번째 점은 멋진 생명의 집을 지은 곳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훌륭한 창조를 생각하며 두 몸이 하나가 될 때, 두 번째 점,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 차원이 하나 더 생겨. 이때 하늘에선 새 별이 하나 밝게 빛나는 거야. 잉태한 부인은 이곳에서 9달을 보내야 해. 그 기간이 꽃피는 봄, 향기로운 여름, 열매의 가을이면 더 좋겠지. 기쁨, 유쾌한 느낌 외에 그녀의 관심을 잡아두는 것은 없어. 하느님이 지은 조물들의 소리만이 주위에 충만하고 작은 이미 거기서 멋지게 사는 거야. 살며 온 우주를 스스로 느껴. 미래의 엄마도 별들을 봐야 해.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모든 별과 위성을 생각으로 주어야 해. 엄마는 쉽게 그럴 수 있어. 그럴 힘이 있어. 모든 것이 엄마의 생각을 일시도 지체하지 않고 따를 거야. 우주는 둘이 사랑으로 지은 아이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거야. 세 번째 점, 새 차원이 그곳에서 생길 거야. 아이가 잉태된 곳에서 출산도 해야 해. 아버지는 곁에 있어야 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새 뒤에 위대한 화환을 내리실 거야. 결국 존재의 다차원이 한 곳에 모이는 점을 생지라고 하는가 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 생지를 떠나 있고 그 결과 대부분 해로운 것들이나 죽은 것들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집이나 음식, 하는 일이나 생각 등이 대부분 잡스러운 것들 뿐이지요. 우리들의 주변이 살아있는 것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주변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생각도 더욱 생생히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나스타시아는 우리에게 생지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살아있어 소통하는 곳인 생지. 그곳을 다른 말로 가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원은 약 3,000평 정도의 땅을 마련함으로 시작됩니다. 그중 4분의 1은 숲으로 꾸미고 수많은 식물들로 공간을 배치하지요. 식물들을 심을 때도 그냥 막 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심어야 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식물들이 우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원이 제대로 서게 되면 어두운 에너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며 우리가 우주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우리들이 과연 누구인지 되묻게 되고 지속적인 물음과 답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소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우리들이 진정한 소명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인류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자신이 과연 이 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아나스타시아 홍보팀